지금 이제 캠핑의 하이라이트인 이 불멍을 하러 나왔는데 첫 질문이 센치하게 만드네요. 네, 그런데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4년 동안 글씨를 거의 한자도 못 쓸 정도로 강박증이 비슷한 게 왔는데 한글에 대해서만 강박증이 있었던 거지 영어나 뭐 숫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강박증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변호사는 랩탑으로도 컴퓨터로도 볼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. 이때까지 진짜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런 생각뿐이 안 하다가 갑자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숙자들 가끔씩 보잖아요. 그러니까 영등포역이라든가 서울역에 가면 많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. 저도 첫 번째로 제가 그 증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글씨가 안 써진다는 게. 그래서 아버지가 야,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랬을 때 아버지 글씨가 안 써져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, 너 지금 이때까지 글씨가 써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냐.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야. 내 마음을. 그게 더 너무너무나 답답했던 거야. 아버지가 8시 반에 나가세요. 그럼 저는 8시 반에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려요. 그 다음에 다시 자. 그 다음에 2시까지 잡니다. 그때는 어머님이 이제 파출부를 나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가사도우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3시인가 3시 반에 마감하고 오시거든요. 그럼 저는 2시에 일어나. 그 다음에 겨우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밥을 먹어. 그러고 나서 나갑니다. 왜냐 아버지하고 부딪힐까 봐. 어머니도 이제 가사도우미 하시고 4, 5시쯤 끝나면 오시니까. 그리고 어딜 가냐면 목욕탕을 갑니다. 그때는 찜질방이라는 게 없었어요. 24시간 하는 찜질방이 없어가지고 목욕탕을 가. 그 목욕탕에 가서 9시 반까지 수면실에서 자요. 그러면 이제 10시에 목욕탕이 닫으니까 일하시는 분들 깨워요. 여보세요. 이제 마감 시간입니다. 그럼 겨우 일어나. 그때서야 이제 샤워를 해.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. 그럼 도서관에 가. 도서관에 그때는 2시까지 했거든요. 2시까지 잡니다. 책상에 엎드려서. 그러고 나서 2시에 도서관 버스를 타고 집에 옵니다. 그럼 잠이 안 오잖아요. 이때까지 계속 잤으니까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카이 TV라는 게 있었어요. 스카이 TV. 예. 그거를 또 새벽 5시까지 봐요. 그러고 나서 겨우 자. 그리고 다시 8시 반에 일어나. 부모님들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.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웨이트 하기 전까지 97년도 12월 3일 날 제가 그 증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복학하기 전까지죠. 2008년 전까지 거의 2달을 그렇게 보냈어요. 그러니까 뭐 살도 빠지고 인생은 피폐해지고 진짜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뿐이 안 갔다가 복학을 했는데 그때 담당 교수제가 생긴 거예요. 아직도 계신데 김성천 교수님이 저희 담당 교수님이었어요. 야 기태야 너 학교 혜택 바라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. 교수님 랩탑으로 좀 시험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야 내가 써놓긴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지. 그랬는데 IMF가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저희 가정 형편도 안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 IMF가 저를 살린 거죠. 만약에 IMF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생을 마감했을 수도 모른다. 왜냐면 계속 학교만 다녔어야 되니까. 그래서 IMF 때 각종 뭐 단란조 웨이터부터 향장사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벌게 된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미국 변호사가 랩탑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듣고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. 랩탑은 되니까.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300타, 400타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. 그러면서 희망이 생기면서 저는 그때부터 너무 행복했어요. 물론 아르바이트는 계속하고 생활은 더 궁핍해졌지만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그때 저는 알았기 때문에. 여러분들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. 노숙자가 우리가 보면 막 쓰러져 잠만 주무시잖아요. 저도 잠만 잤잖아요. 8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2시까지 자고 2시에 일어나가지고 겨우 밥 한 숟갈 먹고 다시 목욕탕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샤워만 하고 다시 도서관 가서 새벽 2시까지 자고 2시에 도서관 버스 타고 나서 2시 반쯤 와가지고 5시까지 스카이라이프 보고 다시 잔 다음에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됐잖아요. 노숙자분들도 왜 자?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희망이 없으면 맥이 빠집니다. 맥이 빠지면 그냥 잠만 와요. 잠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수강생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. 미국 변호사 어렵지 않나? 저도 됐습니다. 제가 서울대 나오고 뭐 서울대 수석을 하고 제가 한국 변호사고 제가 집안이 좋고 제가 뭐 그냥 유학만 가고 이랬다면 너 잘났으니까 뭐씨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. 정말 어렵게 희망이 없어서 4년 반 동안 죽음만을 생각하고 근데 한 줄기 빛 그게 미국 변호사를 랩탑으로 볼 수 있다는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그 희망을 가지고
2003년 2월 21일 날 졸업하고 27일 날 무작정 340만 원 갖고 미국을 갔거든요. 그런 것처럼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. 희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. 저는 뭐 갑자기 막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정치인이든 교육을 하시는 분이든 가장이든 뭐든 정치인은 희망의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정책을, 아빠는 와이프나 자식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, 그 다음에 비전을,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줄 수 있다면 그 학생들은, 그 국민들은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. 단적인 예로 우리가 IMF 때 어땠어요? 서로 이거를 극복하자는 그 목표의식,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바로 IMF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. 그래서 금모으기, 자기 돌반지,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금붙이라도 국가를 IMF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했지 않습니까? 제가 유학을 7년 6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처럼 정말 위대한 국민은 없다라는 생각을 한국을 벗어나니까 알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정치인들 분들한테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국민들을 위한,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, 저 또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340만 원을 가지고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 가문의 1호였고 LA에만 코리아타운이 있는 줄 알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텨야지 하면서 갔던 겁니다.